안녕하세요. 건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거나 임보를 하다가 막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거나 임보하던 강아지를 우리가 재입양하거나 또는 친구가 기르다가 사정이 생겨서 우리 집으로 보냈거나 친척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왔거나 우리 오빠가 기르다가 외국 가다 보니 내가 기르게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성장한 개를 입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참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런 고민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겨요. 원래 주인만큼 나를 주인으로 여깁니까?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나와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또는 세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처음에 길러준 가족을 영원히 잊지 못하나요? 내하고 아무리 잘 지내도 그 가족은 무리해서 버릴 수가 없나요? 제가 이순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개들은 새로운 가정에 가갖고 누가 때리고 괴롭히고 학대하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적응합니다. 아주 빠르게 적응해요. 무리해서 이탈했거나 무리해서 낙오됐거나 무리해서 버려졌거나 어쨌든지 간에 개들은 내 혼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무리를 이룹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여건. 그게 뭐예요?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거나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굳이 무리 안 지어요. 모든 개가 무리로 짓는 건 아닙니다. 야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리는 왜 이루어지냐? 생존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 그래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규모가 둘만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지형적 뭐 어떤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에는 이거 먹을 거라고는 이 맨날 이 요만한 쥐나 뭐 어디 뭐 지렁이밖에 없어.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돼. 물이 필요 없어요. 나의 천적이라고는 없다. 표범도 호랑이도 없네. 사자도 없고. 그리고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다른 개도 없네. 나는 혼자 살아도 돼. 쟤도 혼자 사네. 쟤하고 나하고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무리 이루지 않으면 잘 안 싸워요, 개들은. 그러면 나는 조그만 거 나 혼자 먹고 살아도 되고 위협도 없어요. 무리 이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늑대 중에서도 무리 이루지 않고 사는 애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혼자 생존이 힘들어요. 잡아먹을 게 내보다 덩치 더 큰 애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혼자? 병 들어갖고 꼴딱꼴딱 하나면 먹을 일 없죠. 걔가 병 들어서 넘어지기 전까지 기다려서 내가 먼저 굶어 죽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생존 불가능.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나도 저 무리에 자꾸 안면을 트면서 합류해보자. 또는 쟤도 떠돌인데 야 은근슬쩍 나하고 같이 지낼래? 이런 식으로 무리가 형성돼요. 혼자서 먹이 사냥을 못하는 구조면 무리가 이루어져요. 잡아먹을 게 버팔로뼈 없네. 우리 동네에 코끼리밖에 없네. 이거 먹을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요. 무리 규모가 커져요. 덩치도 더 커져야 되고. 자연적인 적자 생존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들은 버려지는 개념이 없어요. 가족이 버렸다는 건 몰라요. 그냥 이탈, 낙오라는 개념으로 혼자 떠도는데 어찌됐건 새로운 가정에 와서 여기서 적응을 하려면 며칠 걸리고 긴 애들은 몇 달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살아보니까 먹고 살만은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무리로 회귀하고 싶어요. 하지만 갈 수 없죠. 어느 순간 포기합니다. 무리를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네. 새로운 무리에서 나는 살 수 있네라고 생각되면 새로운 무리에 편입되죠. 여기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원래 가족처럼 뭔가 주고받고 유대적으로 살아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못 있습니까? 못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꺼내내진 않아요. 우리처럼 1년 동안 우리 집에 새로 살았는데 1년 지나가지고도 원래 우리 가족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어? 이러진 않아요. 왜냐?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얘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무리에 이제 합류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잘 살았어 여기서 몇 달 동안. 적응 잘했고 새로운 가족하고 아주 유대적으로 끈끈하고 무리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고야 이거 나한테 맡겨놓고 외국 갔던 친구가 귀국했네. 우리 누구 잘 있니? 뽀삐 잘 있나? 한번 볼 수 있나? 이거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8개월 이전에 맺었던 가족이 더 완벽한 무리예요. 첫 번째 무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충격받죠.
우리 무리가 다시 나타났잖아.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돼요. 그 무리 다시 가야 돌아가야 돼.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가 진짜 우리 집에서 막 몇 년 동안 이제 뭐 어디 내놔도 안 가. 옛날 주인이 와도 뭐 그냥 놀다가 가면 빠이빠이 할 수 있지 않으면 만나면 안 돼요. 우리 강아지 내가 애타게 그리웠다고 와서 강아지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잘 적응하고 있는 애한테 심리적으로 회방질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그러면 원래 주인만큼 나를 주인으로 여기나요? 하는 분들 원래 주인만큼 여깁니다. 똑같이 우리가 생활하게 돼요.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 번째, 새로운 가족을 의지하나요? 처음에 같이 살던 가족만큼 의지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여요. 새로운 무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원래 가족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나요? 생각 안 합니다. 나타나기 전에 생각 안 해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정말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잘 살고 잘 지내고 우리 가족 아니면은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끈끈할 때는 옛날에 같이 살던 사람이 나타나도 무방해요. 근데 왔는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강아지가 나이도 3, 4년 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있어요. 완전한 성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에 맡겨놓고 또는 보내놓고 떠났던 가족이 몇 달 안에 나타났어요. 큰일 납니다. 고립감이 완전히 거기에 달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나고 못 참아요.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고 밥도 못 먹을 수 있고 또 오줌도 안 쌀 수 있고 막 계속 먼 산 하늘 보고 막 짖거나 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